미인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가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씩 생기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도 보장되는 보험 하나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험 광고를 하나 보게 됐고 가볍게 상담이나 받아볼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그날 시간이 비어 있었고 제가 있는 곳에서도 멀지 않아 내친 김에 바로 보험사로 향했죠. 그렇게 상담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서류를 든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는 저와 상담한 보험 설계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솔직히 너무 예쁘더군요. 뭐 아가씨는 아닌 것 같았지만 뭐랄까 보험 설계사라기보다는 방송국 아나운서나 승무원 같은 분위기였고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었는데 긴 머리는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세탁할 때 넣는 그 은은한 향이 옷깃에서부터 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녀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네네 대답만 할 뿐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듣다 보니 다 좋은 것도 같고 특약 놓고 뭐 보장되는 부분은 많아 보이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상담을 받고 나니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계약을 해버리면 이 훌륭한 여성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남겼죠. 보험사를 나와서 차에 올라탄 뒤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이 나이 먹다 보니까 다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말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설명드린 보험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자 그녀가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미니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그날은 머리를 단정히 하나로 묶고 왔더군요. 목덜미 뒤로 점이 하나 보이는데 내 생전 점이 그렇게 이쁘게 생긴 건 처음 봤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지나갔고 괜시리 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사장님, 더 좋은 혜택으로 제가 설계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그녀가 신청서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결정해 주실 수 있죠?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하다가 이번에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바쁜 일부터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이 여자를 또 한 번 더 볼 생각이었죠. 솔직히 3번째 만남에서는 사인을 할 의도였으니까요. 그녀가 나간 뒤 제 방 안에선 그녀의 섬유 유연제 냄새가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맡을 때마다 새롭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괜히 휴대폰만 자주 들여다봤죠.
이쯤 됐으면 한 번쯤 올 때도 됐는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티를 내지 않고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보험은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은 정말 술 한 잔이 하고 싶은데 다들 바쁘다네요.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같이 마셔드릴까요? 보험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내심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짧은 미니스커트였고 그날따라 블라우스 깃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도 잘하더군요. 아주 보기보다 성격도 시원시원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승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놀란 듯 말하더군요. 어머나 사장님 눈썰미도 좋으시네요. 고객님들 중에 그 말하신 분은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저 승무원 출신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으로 일하다 보험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홀 어머니를 모시며 지낸다고 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한 건 하면 얼마 떨어지나요? 그녀는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아, 큰 계약이라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더니 제 손등 위에 손을 살며시 올리며 큰 거 하나 들어주실 거죠, 사장님?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감이 오더군요. 이 여자가 보험 이야기만 하고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차가웠지만 제 심장이 난리가 나더군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미친 척하고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제게는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그녀와 함께 술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주차해 둔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 차를 가지고 와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네요. 술 깨기 전까지요. 그녀는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팔짱을 끼며 말하더군요.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쉬었다 갈 만한 곳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날 집에서는 다가오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아내와는 다르게 이 여자는 내가 원하는 걸 귀신처럼 알아채는 재주가 있었죠. 나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더군요. 우리는 서로 윈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계약서에 기분 좋게 사인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찔한 계약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뭐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녀는 생일이나 뭐 명절 때 간단한 문자를 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하네요. 오빠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릴게요.